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저희 하던 거 이제 이곳에 넘어오셔서 구성요소, 배치, 패밀리 로드 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든 패밀리를 찾으셔서 이름을 로드를 시킨 다음에 여기다 배치를 해 놓으시면 상자가 나올 거고, 이 상자에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시고, 뭐 예를 들면 450에 450에 옆으로의 폭을 800으로 할 거다 그럼 800 해주신 다음에 깊이 450, 높이 450, 옆으로의 폭은 800. 그리고 재료는 각자 알아서 넣으시면 되죠. 재료는 본인이 원하는 재료로 지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재료 넣고 값 넣고 테스트를 해서 하나만 딱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넣어서 잘 바뀌면 잘 만드신 거세요. 그 다음에 타입은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세요. 따로 뭐 저거 없으니까 유사항목 작성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5개 놓고 가운데 있는 건 나중에 바꿀게요. 그건 또 다시 만들어 보면 되니까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도 저희가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은 눌러서 인스턴스 특성에 보면은 전면 판 그래서 체크박스 있는 게 있는데, 얘를 끄면 이렇게 없는 애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꺼서, 얘네는 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여기는 오류인가? 네. 그래서 뭐 목적은 매개 변수들을 넣어보고 만들어보고 써보고 이런 게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요거를 내보내기를 했죠. 내보내기를 캐드로 했는데, 캐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룹 또는 블럭, 이게 블럭 레퍼런스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뭔가 수정을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판을 조금만 옮겨 볼게요. 옮겨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블럭이기 때문에 연동돼서 변경이 되고, 마찬가지로 스케치업으로 넘긴 파일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컴포넌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유형인 경우는 같은 유형인 경우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이름을 분리해서 얘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느 하나에서 내가 뭔가를 수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적용 잘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대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만든 컴포넌트가 다른 데에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패밀리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면 그렇진 않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빗이 얘네보단 좀 나중에 나온 프로그램이고 좀 더 파라메트릭 모델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데로 내보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랑 연결해서 쓸 때 생각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가리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반드시 뭐만 써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내가 편한 거로 만들어서 내보내도 동일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일단 이제 아까 저희가 패밀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이 패밀리를 보시면 1층 평면도에서 보면은 불필요하게 너무 상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도면상에서 다른 모드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런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2D로 보여져야 되는 2D 평면에서는 2D로 좀 보이고 3D에서는 3D로 보이래야 되는데 2D에서도 3D로 보이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를 만들 때는 3D만 만든다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나면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런 설정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어떤 설정이냐면 여기 있는 이 3D는 이렇게 있는 이 3D는 가시성 그래픽 제어 얘 편집에 들어가서 평면도에서는 안 보일 거고 인면도에서는 그냥 보여도 된다 그러면 인면도는 보이게 하고 요 두 개는 인면도일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평면도입니다. 잘렸을 때 RCP는 이제 잘렸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평면도 상에서는 이 3D가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평면도에서는 평면에서 보일 모양의 2D를 별도로 그려요. 왜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평면도에서는 3D가 그대로 보이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좀 2D스럽게 보여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때문에 이렇게 푼 다음에 평면도로 와서 이 물체가 작성된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 주석 메뉴에 보면은 마스킹 영역과 기호 상세라는 게 있어요. 이 마스킹 영역은 이제 뭐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가려지는 2D로 거기를 가려주는 패밀리가 마스크인데 이 주석 요소에 있는 마스킹 영역으로 여기에다가 2D 패밀리를 다시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D를 대응하는 패밀리이면서 2D 때는 2D가 보여지는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문 앞에 있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은 그냥 깨끗하게 덮어서 평면도에서는 그냥 박스로만 보이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로 넘겨서 덮어 씌우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도에서는 3D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그렸던 그 마스크로 그렸던 2D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 3D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물체의 정면에서 봤을 때도 2D로 문 열리는 기호 같은 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열리는 기호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남을 때 조금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 날 때 미리 만들어 두고 쓰셔야죠. 이렇게 해서 뭐 3D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2D에서는 이렇게 보이면 뭔가 선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자세에서 무조건 좋다는 아니기 때문에 평면도에서 제가 단면을 잘라서 딱 여기만 보는 요 뷰를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보이면은 선이 너무 자세해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참조 레벨에서 보면은 이쪽이 앞일 거고 이쪽이 뒤일 거잖아요. 그럼 전면에 와서 보면 여기 부분에 이제 얘네들 잠깐 숨겨 볼게요. 이렇게 숨기면은 여기 앞에 판넬이 보이죠. 여기 판넬, 이 판넬이 보이는 이쪽이 정면이니까 여기에 와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3D 패밀리가 얘가 가시성 그래픽 아까 평면에서만 안 본다라고 했는데 앞쪽 뒤쪽은 볼 일 없지만 앞면에서는 안 보여야 되니까 앞면에서도 안 보이게 하겠다 라고 체크를 하고 주석 메뉴의 마스킹 영역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2D를 한번 더 입혀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또 할게요. 지금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완료를 하면 면이 이제 마스크로 덮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굵은 선 보기를 안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이 마스크로 덮여진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열림 기호는 주석 메뉴에 보면은 기호선 있어요. 이 기호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선이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선의 종류냐를 골라서 가구선이다 또는 보이지 않는 선, 점선이다 이런 거로 해서 숨은 선 같은 거 이런 거로 하셔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기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위치가 절반이 되는 곳에 고정이 되고 이 양끝은 요 선의 양끝은 이쪽에 있는 참조평면 이쪽에 있는 참조평면에 구속이 되게 묶어 놓으시면은 2D 때는 2D가 보이고 3D 때는 3D가 보이고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뭐 여기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 마크, 인면도 마크 정도까지만 저는 넣었고요. 이제 이 상태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적어도 인면도에서는 깨끗하게 요 선만 보이는 상태가 될 거고 3D에서는 3D 물체로 정확하게 보일 거고 평면도에서는 평면도로 보이겠죠. 이렇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거 말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패밀리를 열어보면은 저런 설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있는 얘가 만약에 여기 손잡이를 제가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손잡이다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나서 가시성 그래픽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세도 수준이 낮음일 때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높음일 때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무조건 다 상세하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표현하는 상세 수준의 단계별로 적당한 수준으로 얘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3번 만듭니다. 3번 만들어서 상세도 수준이 낮음일 때는 그냥 단순한 네모 박스로 보이게 하고 이렇게 생긴 네모 상자로 제가 바로 해볼게요. 지금 있는 여기 있는 3D는 얘는 상세 수준이 낮음일 때는 보이지 않게 할 겁니다. 중간과 높음일 때만 보이게 설정을 해주고 드래그 한 게 아니고 박스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안에 보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수준이 낮음일 때 보고 싶은 모델은 솔리드로 다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참조평면의 제일 외곽 부분에 단순한 박스로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하고 정면도 가야겠죠. 전면에 가서 돌출되어 있는 상자니까 높이 값이 있을 거고 이 높이 값 부분을 정렬 도구로 잠궈주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2개의 물체가 있어요. 박스 모델이 하나 있고 박스를 숨기면 자세한 모델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박스, 단순한 박스 모델은 얘도 그래도 뭐 재질은 넣어야 되니까 뭐 전면 상자 재질을 넣는다 라고 만들어주고 가시성 그래픽에서 이 상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거는 상세도 수준이 낮음일 때는 단순한 네모로 보여줄 거고요. 3D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상세도 수준이 높음일 때, 중간일 때는 현재 모델로 보여주는데 낮음일 때는 단순한 박스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밀리를 얼마나 영리하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도 하나의 설계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저거를 이제 기획도 하셔야 돼요. 뭐 무슨 값이 바뀌면 뭐가 켜져라 이런 식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연계는 가능합니다. 어떤 길이 값이 얼마 이상이면 테두리에 보강 부재가 생기고 어떨 때는 안 생기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 이제 저희가 다운받아 쓰고 있던 다양한 패밀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만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보는 패밀리를 어떨 때 이렇게 해봤더니 네모 박스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상세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꼼꼼하게 모델링을 다 해놓은 거죠. 분명히 3D에선 손잡이도 있고 다 있는데 손잡이 여기도 냉장고 손잡이 있죠. 근데 평면도에서 보면은 뭐 손잡이 이건 안 하셨네요. 얘는 하셨고
이거는 이제 2D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3D 모델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2D 처리를 같이 해놓은 얘네들은 네, 정상적으로 도면 처리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평면상에서 1.2m 이상 위에 설치될 거니까 걔네들은 애초에 선도 이 선으로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설정들을 얼마나 이제 잘 해놓느냐가 패밀리를 잘 만든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는 이제 혹시 몰라서 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서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저도 이번 시간에 그 아까 그 위아래 분리되는 거 있잖아요. 걔도 만들어서 넣어놓을게요. 대신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귀찮지만 하면 할 만한 내용이니까 해보시고요.